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아침 신문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빨간 무늬에 박근혜라고 쓰고 빨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뭐 하느라고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대통령 출마 공식 선언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로써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좌익정당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떻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소위 보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장시켜 나가겠다. 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것이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대권 후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논리적인 당혹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정치적, 한국 보수파의 정치적 죽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매우 수준 높은 정치 이념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결론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사태라고 할까? 이런 데 봉착했다는 생각을 듭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이런 순서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 박근혜라고 하는 이로 표시, 이게 임태희 후보의 그걸 표절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없고 이 꼬리가 없습니다. 그냥 파란 원안에 임태희라고 하는 이제 글자가 있고요. 이제 미소 짓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상은 표절이다. 이렇게 누가 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표절입니다. 이 내 꿈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나라 축구장에서의 2002년도 정몽준 당시 대통령 후보고 그때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또 난데없이 이념도 철학도 다른,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도 이념과 철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과 그게 뭐 단일화 한다 만다 상극인데요. 참 그러다가 자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참 저는 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되받고 싶습니다. 국민의 행복한 행복국가를 만들겠다 그랬는데요. 새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좌익혁명당들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무슨 새누리입니까? 새세상 이런 것은 기존의 세상을 완전히 덜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좌익혁명가들이 하는 당 이름이 새누리당입니다. 경제민주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만일에 규정을 한다면 그거는 소위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진리성에서 하는 얘기죠. 진리성이라는 것은 가짜를 전파하는, 거짓말을 하는 정부 담당 기관이죠. 평화성은 전쟁을 하는 기구를 평화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민주화라는 주장 자체는 경제적 자유를 압살하고 박탈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경제민주화의 원래 정의에는 맞죠. 그 박근혜 대표는 뭘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오늘 박재환
지금 MB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우물한 개구리다. 웃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경제민주화의 생쇼를 시작한 장본인이죠. 동반성장, 공생발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SSM 규제하고. 아니, 처갓집을 허물고 좋은 집을 지어야지. 처갓집을 계속 온전시키자는 것이 그 SSM 규제, 유통산업 규제법이거든요. 재래시장을 온전시키자. 누가 갑니까? 비 오면 물 다 튀고, 비 오면 난장에 우산 들고 다녀야 되고, 주차장도 없고, 물건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신용카드도 안 받고, 그런 업체를 그대로 온전시키자고 하는 이 유통산업에 대한 소위 발전법이라는 게 무슨 발전법이죠, 그게? 아니, 누가 거기 갑니까? 유통산업에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자기 딸을 거기에 다시 시키고자 하나요? 왜? 그건 사라지는 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딸, 자기 자식이 그 업을 하고 싶은 업이라야 그게 성장산업이 되거든요. 비서는 초가집을 그대로 두자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죠. 근대적인 집을 지어야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가져와서 문제는 이행을 해가는데 어떻게 해서 낡은 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산업으로 이행해가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서민들을 보호하느냐는 게 문제지.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인간들이 주장하는 게. MB도 마찬가지고 박정환이도 마찬가지죠. 자기들 뭐 국무회의하고 자기들이 공생발전 못하게 하면 자기들은 선이고 박근혜가 주장하면 그건 나쁜 건가요? 우물한 개구리식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전부가 미쳐있는 겁니다. 좌익선동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어가지고요. 진짜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재래시장에 누가 가냐고요? 안 가죠. 왜? 비 오면 비 줄줄 맞죠. 우선 주차장이 없습니다. 물건을 사도 캐리어도 없어요. 일일이 한 군데 가고 두 군데 가면 그거 비닐봉지에 담아서 누가 갑니까 거기에. 그 가격이 얼마인지도 가격표도 없습니다. 부르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협상을 잘하면.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우리 방에 있는 논설위원 중에 한 분이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요. 이거 얼마죠? 10만원이에요. 그럼 어떤 걸 백화점인 줄 착각하고 10만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 상인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2만원을 되돌려 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격이 8만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이래가지고 재래시장이 장사가 되나요? 이런 업태가 유지가 되고 그런 업태를 계속 존속시키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박근혜 새누리당이 있었는데 옛날에 민주당 이름이 원래는 새천년 민주당이죠. 새천년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합치면 천년왕국당입니다. 천년왕국당이 뭐죠? 그건 좌빨들이 하는 얘기죠. 좌빨들이나 사이비 종교단체 천년왕국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단체입니다. 무슨 새누리입니까? 새누리가. 천년왕국당을 만들겠다는 정당이 그게 사이비 정당이거나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니면 무슨 집단이에요? 공화당이면 공화당이고 민주당이면 민주당이지 무슨 새누리당입니까? 기존의 것을 다 엎어버리고 새 천지를 만들자, 천지 개벽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면 새누리가 될 수가 없죠. 빨간 색깔은 피 흘리는 빨간 색깔인데요. 어떻든 참 한국 보수정당의 가치라는 게 물론 보수파라는 게 대부분 기회주의자들이 많고 기득계층들이 많죠. 기득계층들, 기득권자들 중에 정말 개혁이 돼야 될 인간들이 전혀 개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MB가 그런데 개혁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다 또 그런 사람을 썼고 그래서 법조개혁 전혀 되지 않았죠. 법조개혁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돼야 될 부분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이거 보세요. 아까 박근혜 사진
손학규는 청춘연금을 주겠답니다. 김두관의 지금 모토는 평등국가예요. 서울대 없애버리고 외고 없애버리고 잘 나가는 놈은 다 없애버리자. 문재인은 5년 내내 부패와 전쟁하겠답니다. 노무현은 부패는 어디로 갔나요? 노무현 부패로부터 자유롭나요? 노무현의 남자 아니에요. 노무현을 죽인 게 뭡니까? 노무현을 죽인 게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죠.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뭘 잡아댑니까? 잡아떼기는. 5년 내내 부패와 전쟁하겠다. 손학규는 지금 청춘연금을 주겠답니다. 애가 태어나면 부모도 돈을 내고 국가도 돈을 내가지고 그 애가 대학을 들어갈 때쯤 되면 얼마? 3,160만원 목돈을 마련해서 대학 학자금이나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춘들에게 연금을 주겠대요. 기가 찹니다. 손학규가 대통령 출마하면서 책을 이렇게 썼어요. 저녁이 있는 삶. 제목은 좋습니다만은 저녁이 없죠. 손학규는 왜 정치한다고 바빠서. 정치 그만두면 저녁이 손학규 씨에게도 저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지하게 손학규 씨에게 정치 그만둘 것을 권해드리죠. 그럼 저녁이 저절로 돌아올 겁니다. 정치 그만두면. 자기 문제죠. 지금 저녁이 없다는 거는. 저녁을 2탕 3탕 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저녁 2탕 3탕 뛰는데 그 손학규 얼굴 안 보고 김두관 얼굴 보고 문재인 얼굴 보고 박근혜 얼굴 보라고 줄을 또 서고 있는 기회주의자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재벌을 해체하겠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새누리당은 어떻게 경제민주화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경제민주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 자체가 사실은 1984에 조지 오웰이 쓴 1984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공화국 말을 바꾸는 거죠. 그 신조어의 사회. 1984는 이제 제가 이 고전일기에서 한번 저기 올라 있을 겁니다. 정규제 TV에도. 여러분들 그 고전일기에서 1984 조지 오웰의 김PD 올라가 있어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영상이 없더라고요. 영상이 없어요? 네. 그게 없지. 옛날에 찍어놓은 게 있는데. CD에. 아, 그래요? 뭐 없다 그럽니다. 제가 다시 한번 1984 찍어드리겠는데, 조지 오웰에서 1984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장난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에 속합니다. 근데 그런 기만적인 단어를 만들어내가지고 국민을 지금 기만하고 사적 소유권을 박탈하고 결국에는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예요. 그럼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재벌들이 는 죄를 지어도 금방 나와야 되나? 그게 경제민주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건 법치 문제죠. 그럼 이 사람들 말을 바꿔야 됩니다. 법치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죠. 법치. 법치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치에 대해서는. 누구는 누구 왜 봐줍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봐주고 재벌이라고 봐줍니까? 법치를 해야죠. 경제민주화가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는 일상적인 정상적인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부가 깨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죠. 그걸 경제민주화로 부르니까 1984의 오세아니아에서 쓰는 신어들이죠. 뉴스피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오세아니아 진리성. 거짓말을 전파하는 진리성에 사는 얘기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 보수정당이나 이념정당이 보수 이념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정당은 실종되었습니다. 박세일 교수가 지난 총선에서 엉뚱한 중간 투표자를 장악하기 위해서 중도 따뜻한 시장경제 이런 거 들고 나왔다가
새누리당이 복지를 들고 중도 좌로 가는 바람에 완전히 망쳐버렸죠. 그래서 차례차례 우리나라에 지금 정통 보수적 가치를 무슨 길거리 소위 그 안보 보수 말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그런 가치를 가져본 나라도 아닙니다만은 정말 진지하게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권력은 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경제가 활력 있게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지연, 혈연, 학연, 기존의 영고주의, 크로니 캐피탈리즘을 벗어나는 것인지. 자본주의 자체가 크로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본주의가 크로니 캐피탈리즘이죠. 영고주의에 의한 부정부패와 특권이 강력한 기성체제를 형성하는, 그걸 깨는 거거든요. 그걸 깨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자체를 말하자면 결과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법치의 문제로 반환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장을 법치국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법치국가라고 얘기 안 하죠. 왜? 국민들이 법 지키기 싫어하거든요. 지금 시대 정신이. 아무도 법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치국가 이랬다는 국민들이 좀 떠하게 할까봐, 싫어할까봐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로 교묘하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면서 한국 정치 판도에서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수준에 도달해 있지는 못하지만 합리적이고 또 서로 체크가 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치열한 공개 경쟁을 하는 그런 민주사회로, 자유민주사회로 가는 길을 전부 지금 엉뚱한 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좌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걱정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을 그래도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보수 가치를 가진 분들이 제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비판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비판적 지지가 아니고 지지의 유보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 만일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보수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또 대중을 중간에 있는, 또는 중간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대중을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렇게 계속 작용을 하겠냐? 돌아올 거다. 아니, 그럼 지금 국민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보수의 가치는 거짓말하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수는 수단의 정당성에도 주목하는 거거든요. 목적도 정당해야 되지만 그 수단도 정당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당선되고 내가 하면, 그래서 우리 편이니까 지지해준다, 이건 진영 논리죠. 그건 진영 논리죠. 사이비 정치꾼들이나 모여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건배할 때 하는 얘기지, 정규제 TV까지 그렇게 놓을 수는 없죠. 정규제 TV까지 그렇게 삼류 저질 정치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지지할 정당이 없어졌습니다. 지지할 정당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정치권에 나와 있는 메뉴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념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참 걱정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이런 상태라면 정치는 잊어야 되는 거다. 정치는 잊어야 되는 거다. 아, 우리 아마 김 PD가 언젠가요? 30일? 홍대 앞에? 홍대 앞에 조그만 카페를 하나 빌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또 이 매니저니까, 전 매니저가 하라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대 앞에 조그만 카페를 하나 빌려서 김종호 박사도 부르고요. 김정숙 교수가 안 되고 아직 교수님 한 분. 아직 출연진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확정이 됐고, 김종호 교수도 확정이 됐고요. 김종호 원장님. 그렇게 해서 또 조그만 카페에서 이제 토크쇼도 하고, 맥주는 무한 리필을 해준답니다. 맥주. 또 조그맣게 이렇게 안주.
뭐 그런 걸 해서 이렇게 저녁에 한 두세 시간? 뭐 이렇게 뭐 기타 치는 사람도 한 명 정도 노는 모양입니다. 재밌게 해보자 그러는데 제가 왜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재밌게 해보자 이렇게 또 우리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또 출연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많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참 이 정치는 우리의 가슴을 좀 먹먹하게 만드는, 정말 새누리당이 보수가치라는 것을 모욕하는구나. 정말 새누리당의 눈에는 일부 재벌밖에 안 보이나.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해서 크게 성장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커나가는 경제 속에서 선진적인 그런 국민들로 바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정령 비전을 가진 이가 아무도 없다는 말인가 하는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가 한바탕 쏟아질 모양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